네, 안녕하세요. 라이드TV 임성진 기자입니다. 네, 오늘 시승한 모델은 야마하의 나이켄 모델인데 일전에 시승한 적이 있었죠, 사실 나이켄은. 근데 이번에는 뒤쪽에 사이드백을 달고 하드쉘 타입의 스포트 사이드 케이스를 달고 투어링 컨셉으로 한번 시승을 다시 해봤습니다. 엔진은 나이켄하고 같습니다.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고 사실상 액세서리만 추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엔진을 포함한 프레임이나 모든 사양은 동일하고요. 일단 엔진은 847cc고 포스트로크 DOHC 기통당 4밸브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수랭 방식이고 3기통 엔진인데 이 3기통 엔진이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나이켄의 그런 스포츠 투어링에 대한 특성을 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엔진이 MT09에도 쓰였던 엔진이고 또 MT09 트레이서에도 쓰였던 동일한 엔진인데 약간 이제 나이켄만의 특성에 맞게 다시 설정을 바꿔서 적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스포츠 투어링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다시 매만진 그런 구성이 돋보였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원래 모델인 MT09라든지 MT09 트레이서보다는 무게가 훨씬 무겁고 또 굉장히 독특한 LMW라는 새로운 형태의 그 앞바퀴가 두 개인 형태를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엔진을 똑같이 쓸 수는 아마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3륜 스포츠 트라이크라는 구성에 맞는 엔진으로 다시 한번 디튠을 한 그런 점들이 느껴졌고 최고 출력은 115마력 정도가 되고요. 토크는 8.9kg 정도가 되는데 최대 출력이 1000rpm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8500rpm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실질적으로 느꼈을 때는 일단 이 엔진은 기본적으로 고회전 성향의 엔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슈퍼스포츠라든지 이런 정도의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엔진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회전수를 많이 높여서 제출력을 뽑아내는 그런 특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중간 영역대 예를 들면 한 5000에서 8000rpm 그 정도에서 충분히 힘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토크를 배치를 잘 해놨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무게가 지금 상당히 무거운 편이죠. 사실 이 바이크가 장비 중량 기준으로 263kg으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이 정도 무게면 상당히 무겁죠. 일반 뭐 FJR 1300이라든지 그런 대형 투어러들 굉장히 헤비급 투어러들에 못지않은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또 고회전 특성인데도 중간 회전 영역대에서 힘이 그렇게 많이 모자란다는 느낌은 안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명쾌하고 뭐 날카롭게 쭉쭉 뻗는 그런 가속감을 느끼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무게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느긋하게 즐기는 편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니뭐니 해도 이 바이크의 제일 큰 장점이자 특징은 이제 앞바퀴가 두 개인 LMW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나이켄 일반 모델을 시승했을 때도 느꼈던 건데 여기서 오는 어떤 장점들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다른 모델들이 따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GT 컨셉으로 이렇게 지금 액세서리를 달아놨는데 사이드 케이스만 달아도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죠. 이런 스포츠 투어링 그리고 이 모델은 정말로 단순한 스포츠 라이딩이 아니고 투어링을 떠났을 때 느끼는 점이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앞바퀴 두 개라는 점은 스포티한 특성보다는 안정감을 더 추구한 특성을 생각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쪽에 투어러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LMW의 장점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 실제로 이 시승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 전에 이제 처음에 나이켄이 등장했을 때는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둔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스포츠 투어러라는 특성에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점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스포츠 특성에 대해서 얼마나 덜 무뎌졌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시승을 했다면 이번에는 온전히 투어를 떠나면서 이제 정말 투어링 특성에 맞게끔 이 서스펜션이 잘 작동을 하는가,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가, 피로도를 줄여주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승을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야마하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런 세 바퀴 구조에서 나오는 점이 이제 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둔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그런 선입견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스포츠 특성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이제 마케팅 방법을 썼는데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투어링 컨셉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투어링에 포커스를 맞춘 건데 전반적으로는 스포츠 특성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두 바퀴에 비해서 그러면서도 투어링에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피로도 그런 것들을 확실히 줄이고
그리고 또 고속으로 달렸을 때 어떤 안정감, 그리고 코너링을 고속으로 돌았을 때 또 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상황이 닥치거나 급코너가 갑자기 앞에 등장했을 때, 아니면은 갑자기 뭐 길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급제동을 해야 됐을 때, 이런 모든 돌발 상황에 대해서 앞바퀴가 2개라는 점에서 오는 그런 안심감이나 안정감이 굉장히 크다는 걸 직접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동력만 해도 일반 2바퀴 모터사이클에 비해서 굉장히 안심감이 크고 기초 제동력 자체가 훨씬 배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급제동을 했을 때, 원치 않게 급제동을 했을 때 정말 제동력을 최대한 100%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앞 휠이 일반적인 17인치가 아니고 이제 15인치죠. 15인치가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오는 어떤 민첩함과 안정감 사이에서 그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너링에서도 일전에 나이켄 스탠다드 모델을 시승했을 때도 느꼈던 건데, 물론 2바퀴 모델과는 느낌이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 또 민첩성, 사용자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각도로 누워서 커브를 돌아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원하는 속도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히 완성도가 높게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투어링을 떠났을 때는 정말 제가 모르는 길을, 초행길을 다 이렇게 다녀봤기 때문에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었던 점인데, 정말 어떤 코너가 갑자기 앞에 나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코너에 모래를 뒤늦게 발견했다,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코너링의 라인을 더 넓히거나 좁히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이거나 뭐 그런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바이크의 밸런스를 순간적으로 잃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확실히 LMW라는 구조가 텀을 훨씬 더 벌어주는 것 같아요. 라이더에 있어서 생각하고 대처할 능력에 대한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을 벌어주는 느낌을 받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런 돌발 상황들을 회피하는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투어링 컨셉에 맞는 그런 LMW만의 특징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던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차체 특성 자체는 다르지가 않고요. 일단 사이드 케이스를 뒤쪽에 달면 약간 뒤쪽에 무게가 더 늘어나서 좀 더 둔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의구심이 좀 들었었는데, 하드 케이스가 아니고 소프트 케이스인데, 이 소프트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하드쉘의 어떤 겉면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내구성이나 겉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디자인과의 어떤 일체감,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면서도 무게가 굉장히 가볍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속을 달렸을 때는 솔직히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도 사용자 매뉴얼에서는 시속 120km 이상 내지 말라고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사실 그 이상의 속도를 훨씬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어떤 뭐 불안정하다든가 고속에서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혀 못 느꼈고, 어떤 메이커에서는 굉장히 뭐 안정적인 그런 라이딩이나 뭐 안전을 위해서 그런 매뉴얼적인 수치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목매일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속에서의 불안감 같은 걸 조정할 정도의 그런 무게감은 안 느껴진다는 거, 그거를 확인을 했고요. 더불어서 용량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F차들이 있죠, 스포츠 투어링에 특화된 그런 기종들이 푸터파켓 마츠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하드쉘 소프트 타입 케이스, 그런 케이스 정도의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헬멧은 수납하기가 어려운 사이즈고요. 한눈에 봐도 그렇죠. 가방을 체결하고 그리고 다시 탈착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간편하고, 뺐을 때도 굉장히 무게가 가볍고요. 기본적으로 하드 케이스는 아무것도 내용물이 없어도 일단 무게감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숙소로 들어갈 때 이럴 때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기 쉬운데, 확실히 소프트 타입 케이스는 그런 면에서 자유로웠고, 용량은 헬멧은 안 들어가지만 웬만한 크기의 짐들은 다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퍼로 작동되는 간편함, 그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작동법을 따로 이제 익힐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죠. 굉장히 간단한 그런 이제 거의 뭐 백팩에 가까운 그런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있어서 이런 편리함들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사실상 뭐 굉장히 오래 투어링을 다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1박 2일, 2박 3일 정도 가볍게 투어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이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일 좋았던 거는 어떤 스포츠 투어링이라는 그런 컨셉트에 잘 어울리는 그런 가벼운 무게, 그리고 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그리고 튀지 않는 디자인, 그런 것들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특히 어떤 제가 촬영을 하면서 장비 같은 것을 좀 수납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럴 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떤 나이켄의 기본적인 그 형태는 약간 리어 부분이 살짝 비어 보이는 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채워져서 쉽게 말해서 뒤태가 좀 빵빵해 보이는 그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본격적인 투어러 같은 느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뒤가 더 이제 날렵해 보이긴 한데, 스포츠 특성이 더 드러나긴 하는데, 반면에 좀 투어링 모델과 어떤 그 듬직한 면은 좀 없었거든요, 디자인상으로. 근데 확실히 가방을 다니까 그런 빈 면이 채워지는 것 같아서 보기도 훨씬 좋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스포츠 투어링 컨셉이었던 이 나이켄의 그 원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 듬직해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했고요. 네, 전반적으로 나이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코너링 특성, 그리고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을
것들을 전혀 해치지 않는 그런 액세서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는 나이켄 GT라는 모델은 따로 수입이 되지 않고 기본 모델에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를 부착해서 GT 컨셉트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이켄의 어떤 그 범위가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윈드스크린을 좀 더 큰 거를 장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방을 단다든가 해서 투어링 컨셉에 맞는 그런 장거리 투어로도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 나이켄 모델에서 크게 바뀐 특성은 없지만 이런 간단한 액세서리 추가 장착만으로도 굉장히 범위가 더 넓어지고 나이켄의 진짜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